자, 2022학년도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문제 풀 때 다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가에서 다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는 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가는 대립 유전자 A, 그 다음에 나는 B, 다는 D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중요한 건 각각 완전 우성이며 가에서 다는 모두 열성으로 형질된다라고 힌트를 다 주고 있네요. 그리고 표는 남자 P와 여자 Q의 유전자형에서 라지 B, 라지 D, 그리고 스몰 d의 유무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림은 남자 P와 여자 Q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에서 3의 체세포 한 개당 A, B, D,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가와 나 중 한 형질에 대해서만 P와 Q의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녀 2와 3은 가에서 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표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남자 P의 경우에는 스몰 d만 가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자 Q의 경우에는 라지 d만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A하고 B 같은 경우는 정보가 다 있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남자 P의 경우에는 스몰 d만 이렇게 두 개 있는 거고요. 여자 Q의 경우에는 라지 d만 이렇게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자녀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형접합인 라지 d와 스몰 d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대문자가 지금 다 더했을 때 하나만 가지는 1번의 경우에 무조건 라지 d와 스몰 d를 가진다는 걸 우리가 위에서 방금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대문자 한 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전부 다 소문자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P도 그리고 Q도 일단 소문자 하나씩은 무조건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 약간 조건 중에 하나 안 쓴 게 뭐가 있었냐면, 사람 P의 경우에 라지 B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P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몰 b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지금 2번하고 3번 자녀의 지금 대문자 개수를 한번 보면은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가지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세 개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2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세로로 이렇게 쓰더라도 여러분들 뭐 가계도를 그린 거 아니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만약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도 얘들도 무조건 D는 이미 결정이 난 거고요. 그리고 스몰 b도 무조건 하나씩은 가져야 되겠죠. 왜냐면 P가 줄 수 있는 게 스몰 b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이제 2번하고 3번인데요. 자,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 잘 보면 대문자 개수가 이제 하나는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대문자 두 개가 더 있어야 되고, 여기는 대문자가 한 개가 더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경우죠. 자, 만약 A, B를 이렇게 하나씩 가진다면 밑에 있는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A, B 중에 하나만 가질 거고, 그렇게 되면 문제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가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형이 다른 게 생겨버리잖아요. 조문자로만 있는 게. 그럼 이게 조건이 안 맞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뭐 A인지 B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에서 이 대문자 두 개를 가지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를 하나만 가지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B로는 안 되잖아요. 이미 소문자 B를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안 써먹은 조건이 뭐냐면 요겁니다. P와 Q의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 한 형질에 대해서만 유전자형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라지 A를 둘 다 줘야 하니까 여기에서 라지 A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B는
하나 달라야 되겠죠. 유전자형이 달라야 되니까 라지 B. 요렇게 되면 이제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바로 보기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P와 Q는 나의 유전자형이 나의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이의 가다에 대한 유전자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디귿입니다.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에서 다 표현형이 모두 3과 동일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가부터 한번 결정해 볼게요. 표현형이 같은 거니까 이 우성형질로만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4분의 3이 될 거고요. 자, 나를 결정짓는 B의 경우에는요. P는 스몰 b밖에 못 줘요. 그래서 Q가 주는 라지 B이냐 아니면 스몰 b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를 결정짓는 D는요. 무조건 라지 D, 스몰 d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옳은 설명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고요.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와 스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났고 세 가지 표현형이 각각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지 E와 이형 접합 요 세 가지가 다 다른 형태로 나왔단 얘기인데 그러면 완전 우성이 없단 얘기죠. 이 경우에는 두 개가 우열이 불분명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간 유전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HRT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도 다르대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인자 유전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봐야 될 게 가계도인데요. 가계도를 조금 크게 키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 2, 3, 4, 5, 6, 7, 8 이렇게 8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억이 발현된 사람이 5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니은이 1명, 디귿이 2명이 되는데 자, 5번, 6번을 봤을 때 지금 5번, 6번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은 1번, 2번에게서 받은 거여야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문자 라지 이거나 아니면 자 소문자일 때 요걸 일단 먼저 고려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라지 1을 가지면 3번도 라지 1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1번도 라지 1을 가져야 돼요. 그럼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스몰 1을 가지는 것도 똑같이 스몰 1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험이 좀 쌓이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개가 이형접합일 때만 가능하겠구나 해서 먼저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확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문제를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준 게 뭐냐면 바로 네 번째 조건입니다. 구성원 1에서 스몰 e 라지 h 라지 r을 7번 염색체에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1번은 무조건 스몰 e를 가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스몰 e 가지는 건 스몰 e가 두 개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리고 3번, 7번은 라지 e로만 구성되어 있는 동형접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개수를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이 빼고요. 요 HRT의 대문자 개수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대문자 2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6 그대로고 2번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2번 같은 경우에 대문자 1을 하나 가지니까 원래 있던 요 A에서 한 개만큼 뺄 겁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요 2가
두 개, 라지 E가 두 개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하나도 없어요. 대문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6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라지 E 한 개 가지고 있죠. 그러면 네 개를 가진다는 얘기고, 그다음 7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E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하나만 대문자를 가진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 1번이 오늘 되게 우리한테 힌트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얘를 다 더해서 6이 나왔대요. 6.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1번의 자손인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개는 가질 거란 얘기예요. 물론 6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에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별개고, 일단 5번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숫자 경우의 수는 지금 일단 최소한 3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6까지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3번과 4번이 이제 자손을 또 낳았잖아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합이 0이에요. 즉 유전자의 구성이 이렇게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줄 수 있는 게 0개예요. 그러면 4번 같은 경우가 지금 표에 뭐 물론 없지만 여기 4번에서 줄 수 있는 게 최대 해봤자 3일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안 주면 0개를 줄 수 있을 거고,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0에서 3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5번도 그렇고, 그리고 뭐 8번도 그렇고, 그리고 2번, 4번까지 포함해서 표현형이 모두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자손인 5번하고 8번이 같은 숫자를 공유를 한다 그러면 겹치는 게 바로 3밖에 없어요. 그럼 대문자 개수가 3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이걸 우리가 이제 아는 정보를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나의, 그러니까 7번 염색체에 스몰 e도 있고요. 그리고 라지 h, 라지 r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똑같이 동형접합으로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별개의 염색체인 8번 염색체에 이렇게 t를 가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5번, 6번은 무조건 요거 하나는 가질 거죠. 그러니까 스몰이 라지 H, 라지 R, T 이렇게 가질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라지 H, 라지 R, 라지 T 요게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가졌으면 무조건 이쪽에는 스몰 t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몰 r, 스몰 h가 있어야 될 거죠.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서 받은 거죠? 2번한테서 받은 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5번은 라지 E 하나를 가진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럼 2번은 라지 E, 스몰 h, 스몰 r, 그다음에 스몰 t를 5번에게 줬거든요. 근데 얘도 스몰 e를 가진다고 했고요. 그리고 얘도 결국에는 2번, 4번, 5번, 8번이 표현형이 같다 했으니까 대문자 개수도 똑같아야 돼요. 그럼 얘가 라지 H, 라지 R, 그리고 라지 T 요렇게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6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랑 동일하게 스몰이 라지 H, 라지 R, 그리고 라지 T는 1번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지 E, 스몰 E여야 되니까 라지 E가 있는 요 염색체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확인해 줘야 될 게 6번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개수가 4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에서 3개 있고 하나가 더 있어야 하니까 여기에서 대문자 T를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옆에 3번도 해봐야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라지 E를 가지고 다 소문자입니다. 스몰 h, 스몰 r, 스몰 t. 그리고 여기도 라지 E, 스몰 h, 스몰 r, 스몰 t 이렇게 가지거든요. 그러면 밑에 자녀들도 동일하죠. 라지 E, 스몰 h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씩은 가질 겁니다. 가지고요. 자, 그런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8번 같은 경우 대문자를 가져야 하죠. 그래서 스몰 e, 라지 스몰 e는 무조건 뭐 정해진 거고요. 대문자를 3개 가져야 하니까 요렇게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 역시도 4번한테서 받아온 걸 테니까 4번도 요렇게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런 다음 우리 7번 한번 볼까요? 7번 같은 경우에 대문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라지 2로 하나를 이제 가질 건데 대문자는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문자를 3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소문자를 가지게 되는 거, 요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도 요렇게 한 쌍이 따라오고요. 지금 대문자를 하나는 최소한 가져야 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여기에 라지 t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가계도를 완성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보기를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기억부터요. 자, 동그라미 A는 4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A는 2번의 대문자 개수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대문자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까지 더해져야 하니까 총 여기에 4가 오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구성원 4에서 구성원 4에서 라지 스몰 h 스몰 r 그리고 라지 t를 모두 갖는 생리세포는 만들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 3개가 한 묶음이고요. 얘는 따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구성원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의 표현형은 최대 5가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요. 지금 6번하고 7번의 염색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각각 매칭이 될 수 있는 형태들을 다 봐야 되겠죠. 근데 T는 일단 따로 보자고요. 왜냐면 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조건 2개 아니면 1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T는 2개 또는 1개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몇 개인지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체크를 좀 할게요. 자, 요거하고 요거 먼저 보면요. 대문자가 최대 2개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하고 매칭을 해도 역시나 대문자 2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초록색 쓰고 자, 여기하고 해보면 대문자 0개 나오죠. 그리고 여기하고 해보면 또 대문자는 0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자,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셋, 넷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1개에서부터 4개까지 총 4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가지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실제 문제로 풀면 여러분들이 이 설명 없이 바로 이 숫자 대입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시간 자체가 꽤 오래 걸리는 문제임은 틀림이 없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첫 번째 이 조건 해석하는 것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문제 푸는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보는 눈을 넓히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점 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한번 끊고요. 9월 문제 따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